네, 이제 14주차 스트레스 관리. 여러분, 스트레스는 두 가지죠. 내게 유익한 스트레스도 있고 불리한 부정적 스트레스도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라스트 렉처인데 여러분 스트레스만 확실하게 일상생활에서 조절하고 또 스트레스를 잘 활용하면 이것이 엄청난 여러분의 삶의 활력소 또 에너지가 될 겁니다. 부정적인 건 조율하고 조절, 조율, 또 극복, 그리고 긍정적인 건 받고 도전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의 활력소로 제가 오늘 큰 선물 하나 드릴 겁니다. 잘 이렇게 숙지하셨다가 일상생활에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제 생활을 이제 지켜보신 분도 계시고 또 이제 낯선 분도 계실 텐데요. 제 일상에 대해서 학교 관련해서 수업 시간에 간접적으로 이렇게 체험하신 분들은 제가 스트레스 관리를 잘하고 있고 또 잘못하고 있구나 이런 걸 보셨을 거예요. 스트레스 좀 엄청 받습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안정적인 거 부드러운 것 같아도요. 제가 사람 중심인 건 맞아요. 관계형을 중시하니까. 그런데 또 과업 중심도 있어요. 업무 중심이에요. 이제 업무 때문에 이제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이제 저를 개인적으로 여러분 모르시는데 저는 이제 뭘 이렇게 전달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 전달하고자 하는 지식의 그 어떤 그 범위가 그 질이 너무 가볍고 적다 그러면 밤샘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제 스트레스가 뭔지 아시겠죠? 그렇게 표현해 드리면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 이렇게 다운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어떤 성취를 위한 어떤 노력에 의해서 긴장에 의해서 주어지니까 그게 부정적인 건 아니고 활력소로 바꾸면 굉장히 유리한 그런 스트레스죠. 그런데 이제 관계를 해치고 자기 건강을 해치는 스트레스는 좋지 않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조율하고 조정하고 극복할 수 있는 그것을 여러분이 터득하신다면 여러분의 그 가정 또 직장 또 일반 사회적 관계에서 잘 극복하고 이렇게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 그런 기술을 이 시간에 터득하시게 될 겁니다. 스트레스의 정의가 뭔지 이 시간에 여러분이 아실 거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스트레스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스트레스 원, 요인이 뭐냐? 스트레서라고 그러죠. 원은. 그 다음에 스트레스의 보편적인 결과, 스트레인, 결과죠. 스트레스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 이것을 이번 시간에 아실 수 있고, 또 스트레스가 행동에 미치는 영향, 효과에 대해서도 이해하실 수 있게 됩니다. 또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 조절하는 방법도 여러분이 터득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녀 양육이나 노인 부양에 따른 그 프로그램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아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가 어떻게 직장 내에서 그 폭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 이제 그것도 이해하시게 됩니다. 자, 이것은 직장이라고 그랬는데 가정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스트레스가 가정에서 언어 폭력, 정서 폭력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신체 폭력은 안 되겠죠. 그 어떤 그 남성은 제 친구인데 열받으면 사모님한테 맞고 와요. 그러니까 다혈질이죠, 굉장히. 그러니까 맞을 짓을 했구만 하고 넘어가죠. 보면은 여성이라고 해서 그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 약할 것 같은데 이렇게 발심을 해도 이렇게
남자를 웬만한 남자는 이기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외모만 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부드럽고 연약하고 이렇게 착하게 보이는데 건드는 폭발하면 엄청난 그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웃자고 한 거고요. 실제 존재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중에 있을 수 있어요.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화날 짓을 하면 한 달 한씩 어른됐는데 뭐 2살이 3살이 5살이 일할지라도 그냥 야 하고 던지죠. 그 한잔 하시고 야하면 큰일 납니다. 남자들은 이제 꼼짝 못하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스트레스는 어떤 형태로든 발산은 해야 돼요. 그리고 해소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또 측면도 제가 잠깐 그 어떤 해소 방법으로서 자기 내면에 있는 그 화가 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여성이라고 해서 말 못할 거 없죠. 그래서 긴장을 가지고 신체의 그 신체화로 정서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푸는 그 수단, 그 통로를 여러분이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에 대해서 해소하는 그 방법도 하나의 좋은 그 어떤 지혜요, 그 수단이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자유롭게 글짓기를 하나 제안하는데요. 여러분 가정이든 직장이든 그 어린이집이든 스트레스를 받았던 그 사례 있죠. 그걸 한번 이렇게 기록으로 글로 한번 써볼 필요가 있죠. 거기에는 스트레스가 발생이 됐어요. 그 결과 막 그 경직되고 몸이 그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빠지고 힘이 없고 의욕이 없을 때 그 원인이 뭐였는지, 그리고 그 원인에 의해서 내가 받은 충격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 결과 나타난 그 몸의 그 증상들, 그 다음에 그게 해소됐을 때 그 해소시킨 그 어떤 그 요인이 뭔지, 해소된 뒤에 해소되기 스트레스 받았던 때와 스트레스가 없었을 때의 어떤 비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잘 기록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그거를 여러분이 그 잘 정리해 놓은 것을 스스로 읽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고 이렇게 해소되는데 그 잘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고 이렇게 다 대처할 수 있는 어떤 그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스트레스를 발생시켰나, 또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여러분이 미리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의 이제 정의를 보면은 어원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원은 스트레스가 무엇인지, 특정한 그 생활 사건이나 그 상황에 대한 심리적이고 그 어떤 신체적인 어떤 그 반응. 그래서 특정한 생활 사건, 상황, 이게 심리적이고 신체적인 그런 반응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 원, 스트레스가 야기되는 어떤 그 생활 사건, 스트레스가 발생했던 그 생활 사건은 이제 결혼, 여러분 쉽지 않죠. 이제 남녀가 만나서 그 사랑하는 감정이 생기고 결혼을 딱 결정할 때까지는 굉장히 기쁜데, 결정한 뒤에 결혼 준비, 양가 그 시댁 주고받는 준비하는 게 스트레스가 되죠.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물론 행복하게 그냥 통과한 분도 있을 거예요. 스트레스 안 받고. 근데 대체적으로 문화적 차이라든지 그 어떤 인식의 차이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채용, 면접, 또 치과 예약, 농구 시합, 또 마감 일자, 교통 체증 등 뭐 다양하죠. 이런 것들로부터 사소한 일상생활에서 오는 그 스트레스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치과 가는 게 이제 겁나는데 예약은 해놨어요. 치과 가면 그 통증이 미리 이제 예지라고 그러죠. 예측되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고통을 받는 경우가 있죠. 농구 선수가 이제 시합을 앞두고 또 여러분 중간고사, 기말고사 되면 스트레스 받죠. 그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 원이라는 거죠. 요인이죠, 스트레스. 근데 스트레스인 이제 결과, 스트레인 그러죠, 스트레인. 결과는 혈압 상승, 심박수가 증가하고 근육이 긴장되고 막 땀이 분비되죠. 이게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나타나는 결과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 유형이 있는데 유스트레스 그러죠. 디스트레스, 유스트레스. 유스트레스는 이제 긍정적인 에너지로 전환되는 스트레스죠.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다 나쁜 게 아니죠. 그거를 이제 극복하고 도전하게끔 하는 스트레스들도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스트레스는 이제 그 어떤 바람직한 결과를 얻게 하는 그런 유스트레스가 있습니다. 또 동기를 부여해주는 그런 스트레스, 또 각성을 이제 하게 하는 적정 수준에서 그런 스트레스도 있습니다. 또 도전이나 성취감에 그러니까 성취하기 위한 어떤 도전에 영향을 미치는 그 스트레스 원도 있죠. 그 다음에 디스트레스, 이거는 이제 불리한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서적인 어떤 그 면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그 신체적인 질병까지 야기되는 그런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질문하면 여러분이 받는 스트레스는 인간에게 내게 좋은 것인가? 나쁜 것, 좋은 것 이거를 지금부터 이제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일기장 쓰듯이 하루의 일과를 점검하면서 자기 신체 리듬을 이렇게 글로써 이렇게 작성하고 또 작성된 그 글 속에서 여러분 스트레스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분석할 필요도 있어요. 이거 잘하시면 여러분 정서적, 신체적 안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건강 체크하고도 같습니다.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고 스트레스를 이해하고 스트레스를 통하여서 좋은 이렇게 그걸 활용하는 그런 어떤 수단이나 대안 대책들 또는 어떤 방안들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 이제 소인인데 스트레스 이제 성격을 볼 필요가 있어요. 스트레스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가? 성격은 이제 인간의 성격을 말하죠. 인간의 어떤 그 타입을 이야기합니다. A, B 유형을 있다고 이제 구분한다면 A 유형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A 유형의 B형은 이제 임의적으로 이제 정합니다. 자, 이제 B 유형부터 할게요. A를 딱 구분하기 위해서. B는 여유 있고 우호적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공격해도 왜 쳐? 이렇게 나오는데 툭 치면 이거 봐라 이렇게 바로 반응하는 그 성격이 이제 둘이죠. 근데 여유와 우호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은 스트레스가 유발하게 되면 그 관조는 관망하는 거죠. 이렇게 주의 깊게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를 분석하는 거예요. 여유만만이죠. 그 우호적이죠. 그래서 매사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려고 노력해요. 이게 스트레스는 두 가지잖아요. 유익한 스트레스, 부정적 스트레스인데 유익한 스트레스는 잘 극복하니까 조절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 부정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 화를 내거나 혈압이 올라야 되는데 이유가 있겠지. 그럼 긍정적으로 해석해요. 자기는 그게 상처 공격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게 준 그 스트레스 그 당사자
그 사람의 어떤 그 동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동기, 그걸 이제 헤아려 주는 여유 있는 사람의 유형이 있어요. 성인군자라고요. 가끔 있어요. 친구 중에도. 대단하죠. 이런 친구들은. 그런 친구들은 이제 신뢰를 얻게 되죠. 여러분 이 중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여유만만. 네, 이거 이제 B형이라고 가정한다면 A형은 이런 경우에 빠르게 말하고 걷고 또 쉽게 초조하면서 항상 이렇게 서두르는 사람이 있어요. 서두르는 사람. 업적을 추구하고 초조함과 이제 시간 압박, 그 다음에 이제 분노와 적대감이 이제 특징이죠.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은 이제 굉장히 다른 스타일이죠. 한꺼번에 많은 일을 수행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일 중심이죠. 점심 먹으면서도 신문 봐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통화하면서도 컴퓨터 자판기 두들겨요. 바쁘다 이거예요. 빨리 끊으라고. 그 안 되죠. 네. 저도 가끔 그럴 때 있어요. 바쁜데 전화하면 이제 낯선 분이면 이제 예의를 지키는데 가까운 사람은 그래 얘기해봐 그러고 치는 거예요. 그 이제 예의가 아니죠. 근데 가까운 사람일수록 예의를 잘 지켜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이제 A형인데 제가 이 B형보다 A형 쪽에 좀 많이 이게 두 개가 이제 조합된 것 같아요. 저도 어떤 때는 B형인데 어떤 때는 A 유형이에요. 성취 지향적이고 일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이건 경쟁적인 사람이죠. 근데 저는 반드시 경쟁적이진 않죠. 페어플레이하고 제가 지면 그냥 협조하고 이제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B도 있으면서 A가 있는 거죠. 이런 이제 성격에서 스트레스를 어떻게 대처하고 극복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격 유형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A형입니까? B형입니까? 혈액형을 말하는 게 아니라 A타입입니까? B타입입니까? 이렇게 제가 묻는 게 맞겠죠. 한번 여러분도 스스로 한번 이렇게 여러분의 그 일상을 돌아보면 내가 A 유형에 치우쳐 있구나. 내가 B 유형에 치우쳐 있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회의론자가 있고 낙관론자가 있어요. 이것도 스트레스 대처에 아주 그 다른 결과를 초래하죠. 그래서 인간의 인식이 그 주관적 또는 상대적이라고 본다면 절대적 진리에 대한 인식의 가능성을 의심하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인 판단을 중지하고 어떤 사상적인 태도, 어떤 사상에 입각한 표현이나 그 주장들 그걸 펴는 거죠. 그 다음에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게 회의론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제 좀 골치 아프겠죠. 스트레스. 그러니까 회의론자는 항상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건강한 스트레스를 받아도 부정적으로 해석해요. 자, 여러분 선물을 갖고 왔어요. 사과 한 박스는 무거우니까 내가 반 박스 가져왔다. 그리고 사과 두고 갈게 맛있게 먹어 그러면 그 친구는 아무런 그 조건 없이 자기가 사 먹었던 사과가 맛있었기 때문에 그 집에 가서 다시 다음날 친구 만나면서 한 박스는 무거우니까 반 박스 사다가 좀 친구를 준 거예요. 근데 회의론자는 제가 이걸 왜 주지? 이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괜히 줬죠 사과.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회의론자는 그래요. 야, 지만 먹지 또 나까지 챙기느라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꼭 이렇게 돌려서 고의적으로 그러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성격상 그러겠죠. 회의론자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낙관론자는 어떤 인생이나 이제 사물에서 항상 그 밝은 생각과 판단과 그런 어떤 인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낙관적인 생각이나 견해를 밝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사과를 한 박스 갖다 주라고 그랬는데 부인이 들고 가기도 싫고 반만 갖다 탁 줘. 부정적이죠. 부정적인데 이 낙관론자는 그렇지 않죠. 야, 힘든 데까지 가져왔네. 고맙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낙관론자와 회의론자의 이런 어떤 그 견해 차이가 있는 거죠. 이것도 이제 여러분이 그 친구들이나 또 직장 동료 간에도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렇게 꼬아서 생각하는지 진짜 이해 안 되는 그런 경우 있죠. 그 회의론자. 근데 또 쳐다보면 친구들은 알잖아요. 분명히 저 나쁜 마음으로 줬는데 그걸 좋게 해석하는 그 바보 같은 친구도 있어요. 누가 행복할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회의론이 절대 없어서는 안 되죠. 일부는 있어야죠. 그러나 낙관론적인 그런 생각이나 사고를 갖고 하는 것이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행복할 겁니다. 또 이제 이거는 이제 성격 유형이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사람이냐 부정적인 사람이냐 회의론자냐 낙관론자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어떻게 받고 그 해결하는지를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우리에게는 신경증이라고 있습니다. 신경증 건들면 폭발하죠.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는 스트레스나 내적인 심리적 갈등 이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일어날 때 그 인격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이게 신경증이에요. 만약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뺨을 한 대 딱 때렸다고 쳐요. 반대편도 때려주지 내밀 사람 있어요. 바로 반응하죠. 그래서 심리적 갈등이나 외부 스트레스에서 생긴 불안 이것이 여러 가지 신경증을 일으키는 요인이죠. 그러면 신경증이 일어나도록 신경증이 발생하도록 만드는 것은 그 요인은 뭐냐? 불안이에요. 두려움과 불안. 그러니까 여러분이 심리적 갈등에서나 외부 부정적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긴장하고 불안하면 이게 신경증의 요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경증은 이제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이것도 이제 신경증의 그 요인이 불안과 두려움이다. 그러면 이제 불안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사람이 불안하면, 그러니까 신경증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증상으로서 이게 불안을 이제 직접 체험하는 어떤 그 불안 장애를 말하는데요. 이게 뭘 얘기하느냐? 억압이에요, 억압. 여러분 억압이라는 걸 딱 살펴보면 신경증에서 볼 수 있는 증상 중에 억압이 있는데 이건 불안을 딱 직접 체험하면 두려워지면 불안해지면 그러니까 사람이 두려워지고 불안하면 그 불안 장애로 나타나는 게 억압이에요. 억압. 긴장하죠. 딱 억압. 그 불안을 다루는 그 심리적 그 방어로 작용해요. 불안하면 이제 억압하는 거, 억제, 통제하는 거예요. 딱 억압. 다른 사람 말 안 들어요. 딱 경직돼 있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그 어떤 방어 기제나 수단은 바로 억압이라는 거죠. 자, 스트레스를 딱 받으면 불안하고 막 두려워요. 긴장하게 되죠. 그때 찾아오는 방어 기제가 뭐냐? 억압이라는 거죠. 경직되기 시작하죠. 그 이제 신체화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깨가 저리고 막 이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유 없이 그 억압 때문이에요. 억압은 근육을 수축시키죠. 그럼 이제 통증 오는 거죠. 가슴도 뻐근해요. 왜냐하면 억압에 의해서 딱 긴장하니까 이게 이제 온몸에 이제 이게 해로운 그런 신경증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억압은 내적 심리적 갈등에서 유발되고 또 긴장이 되면 의식 수준에서 떠오르는 그런 것들을 억누르기 위해서 발생하는 게 억압이죠. 억압. 그래서 막 두통이 생기고 근육통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억압은 항상 충분히 어떤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해소되지 않을 때, 또 긴장이나 불안이라는 감정이 점점 안정되지 않고 그게 지속될 때, 그걸 통제하지 못할 때, 그게 이제 억압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억압은 신체적 증상을 나타내는 그런 어떤 수단으로 이제 작용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경증 증상들을 보면 이제 보통 우리가 과거의 정신과적 진단인데 이 신경증은 심하면 이제 정신분열증, 조증, 그다음에 정신증, 신경증 이렇게 이제 불려지는 거기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경증은 대부분 그 정신과 전문의는 물론이고 일반적인 사람들도 공감하는 증상이죠. 그 신경증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불안, 긴장, 억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작용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일반인들도 스트레스 받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신경증을 또 다른 측면에서 이건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고 이제 진짜 정신증 환자가 있어요. 이들은 이제 망각, 환각, 괴상한 행동을 나타내죠. 망각과 환각은 이게 짝을 짓는데요. 어떤 게 있냐면 어떤 할머니에게 나타날 수 있죠. 할아버지나 현재인데 생각은 과거에 가 있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이 밖에서 기다린다 그러고 어디서 나 만나려고 기다리니까 나 나가야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과거에 또 이루지 못한 그 어떤 사랑이든지 그런 걸 이제 현재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는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그 이상한 말과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을 노출시키는데 그걸로 인해서 이상한 행동들 해요. 뭐 밖에 나간다든지 뭐 돌아가신 분이 어디에서 밖에서 나오라고 기다리고 있다든지 이런 뭐 이상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상상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은 이제 일상생활을 그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서나 생활 태도는 혼자서 스스로 자기 삶을 영위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죠.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 그래서 어르신들 중에 이 상태가 되면 골치 아픈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남성보다는 여성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젊은 사람에게 이런 게 나타났다고 큰일 나는 거죠. 그 확률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경증은 그 증상에 의해서 괴로움을 느끼게 되고 또 이 증상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겠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나타나면 이제 골치 아픈 거죠. 뭔가 젊은이들은 인식하는데 노인과 달리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할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제 신경증의 이제 분류에서 그 종류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면 이제 우울증, 불안증, 공포증, 해리증, 전환증, 시스테리, 건강염려증, 신체화 장애, 시민성 동통, 정신성 장애 뭐 이렇게 붙여지는 이름들이 전부 다 신경증의 종류고 신경증을 이제 분류하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정신병리의 발달로 우울증, 불안증, 정신성 장애 이건 이제 분리되어 신경증에는 포함되지 않죠. 왜냐하면 이건 일반인들도 얼마든지 갖고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 질병에서 신경증 질병에서 분리시켜서 일반인도 이런 걸 호소하게 되죠. 분리돼 있다. 그 신경증에 대한 개념은 지금까지 이제 살펴보았듯이 일반인에게도 나타나는 그런 증상들은 이제 신경증 그 분류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불안증, 우울증, 정신성 장애. 나머지 뭐 공포증, 해리증,
전환증 이거는 이제 신경증으로 치료의 대상, 이제 정신과 그 전문의의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증상들이죠. 이제 지금까지 이제 증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신경증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너무 많이 해서 30분을 했는데 여기 멈추겠습니다. 2교시에서 그럼 뵙겠습니다.